이 이야기는 진짜 야구를 위한 전쟁이다. 전설의 PD 장시원의 마지막 불꽃이 타오른다. 한때 그는 전설이었다. 예능 속에서도 진짜 스포츠의 감동을 그려내며 전 국민을 열광시켰다. JTBC의 간판 프로그램 최강야구의 중심에 장시원 PD가 있었다. 광적인 열정과 집요한 연출력으로 최강몬스터즈를 상징적인 팀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채 빈손으로 돌아왔다. 한때 자신이 만든 왕국이었던 최강야구는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다. 방송사와의 갈등과 법적 분쟁, 신뢰의 붕괴를 뒤로하고 그는 다시 카메라 앞에 섰다. 단 하나의 희망. 단 하나의 이유로 진짜 이야기를 다시 쓰기 위해 불꽃 파이터즈가 태어났다. 하지만 이 팀은 단순한 예능 기획이 아니다. 은퇴한 선수들, 방출된 유망주, 기회를 잃은 이들이 다시 모여 만든 진짜 야구 인생을 담은 팀이다. 그들의 땀, 상처, 꿈이 교차하는 이 무대는 불꽃이라는 이름처럼 마지막 열정을 태우고 있다. 그런데 이 진심의 이야기를 지키기 위한 장시원 PD의 선택이 거대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돈이었다. 방송사는 없다. 후원도 없다. 제작 인력과 장비, 카메라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이야기를 시작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일본의 스포츠 명가 미즈노가 손을 내밀었다. 총 150억 원 규모의 파격적 후원 제안이었다. 장비, 유니폼, 글로벌 배급까지 포함된 엄청난 조건이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대가가 숨어 있었다. 첫 번째 조건은 불꽃 파이터즈 선수들의 생체 데이터를 미즈노의 RD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심박수, 피로도, 스윙 메커니즘 등 모든 정보는 웨어러블 기기와 고속 카메라 분석을 통해 연구 자료로 전송된다. 이 팀은 미즈노의 공개 실험실이 되는 셈이었다. 두 번째 조건은 지식재산권의 30%를 미즈노와 공유하는 것이었다. 향후 화생품, 스피노프, 캐릭터 사용, 심지어 이야기의 방향 설정까지 창작자로서의 주권을 상당 부분 내어주는 조건이었다. 장시원 PD는 결단의 기로에 섰다. 창작의 자존심이냐? 프로젝트의 생존이냐?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질문이었다. 그는 더 이상 창작자만이 아니었다. 이제 협상가가 되어야 했다. 미디어 전략 전문가 정희철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단순히 수락하느냐 거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수용하느냐, 얼마나 주권을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다. 콘텐츠의 본질이 사라지면 팬들은 등을 돌릴 것이다. 장시원 PD는 치밀하게 전략을 짰다. 첫째,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미즈노의 개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선수 보호와 데이터 노출 기준을 조율했다. 단순한 후원이 아닌 공동 제작자로서의 명문화가 핵심이었다. 둘째, 데이터 윤리 강령을 삽입해 선수들의 정보가 단순 수치가 아닌 생애 그 자체임을 강조했다. 동의 없는 활용은 금지되며 이는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했다. 셋째, 창작 헌장을 확보해 최종 편집권, 캐스팅, 이야기의 방향은 PD에게 남아있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브랜드의 쇼케이스로 전락할 수 있었다. 모든 전략은 불꽃 파이터즈라는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 존재했다. 하지만 팬들의 반응은 복합적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뜨겁게 갈렸다. 어떤 팬들은 이게 우리가 원했던 리얼 야구다. 미즈노가 아니었다면 이들의 이야기를 다시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며 환호했다. OTT에서 불꽃 파이터즈를 본다는 생각에 글로벌 진출을 기대했다. 하지만 다른 팬들은 분노를 표출했다. 일본 기업이 IP를 가져간다고? 이건 스포츠가 아니라 상업화된 실험쇼다라며 비판했다. 선수들의 생체 데이터를 광고에 쓴다는 의혹에
기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스포츠 팬들의 정서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감정의 강도가 높고 콘텐츠의 진정성에 매우 민감하다. 단 한 장면, 단 하나의 연출로 팬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는 민감한 세계였다. 장시원 PD는 이 급류의 끝에 서 있었다. 미즈노 또한 이 계약을 통해 자신들의 브랜드를 스포츠 산업의 새로운 파트너로 세우고자 했다. 단순한 후원이 아닌 이야기의 일부가 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그 시도는 거대한 리스크를 동반했다. 첫째, 문화 침투에 대한 민감성이었다. 일본 기업이 한국 스포츠 예능의 IP를 소유한다는 사실은 민감한 역사적 감정을 자극할 수 있었다. 둘째, 데이터 실험 기업 이미지였다. 성능 향상을 위한 목적이라 해도 팬들은 불꽃 파이터즈가 실험용이라는 비판을 던질 수 있었다. 미즈노는 함께 뛰는 동료 프레임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 활용을 성장서사로 전환하며 선수 중심의 감성 마케팅을 강화해야 했다. 감동 없는 기술은 팬을 설득할 수 없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장시원 PD는 손을 내밀었다. 미즈노와의 파트너십 계약에 서명하며 자신이 준비한 3대 전략을 밀어붙였다. 협상은 성공했는가? 아직 결과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는 타협 속에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려 했다. 생존의 조건 안에서 창작의 자존심을 가능한 한 보호하려 했다. 불꽃 파이터즈는 이제 다시 시작한다. 그들은 야구를 할 수 있을까?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진짜 인생을 담은 서사로서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수 있을까? 시즌이 시작되면 우리는 또다시 웃고 울며 그들을 응원할 것이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누군가가 감내한 선택의 무게와 지켜낸 가치가 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다시 피어오르고 있다. 그 불꽃은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150억 원이라는 숫자는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힐 정도로 거대한 유혹이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조건들은 단순히 계약서 위의 글자가 아니었다. 장시원 PD가 품어온 철학, 선수가 흘린 땀, 팬이 지켜온 신념이 흔들릴 수 있는 치명적인 균열이었다. 만약 내가 장시원 PD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는 진정한 창작자일까? 아니면 생존을 위한 전략가일까?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 진짜 이야기가 사라져가는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모든 시선은 그가 선택한 불꽃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 다음 시즌이 시작되면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질문을 계속 품게 될 것이다. 진짜 이야기는 끝났는가? 아니면 지금 막 시작된 것인가? 불꽃 파이터즈의 첫 경기는 선수들의 눈물과 땀을 담을 것이다. 진짜 야구. 진짜 이야기는 단순한 방송이 아니다. 장시원 PD는 불꽃 야구를 통해 다시 한번 스포츠의 진정성을 증명하려 한다. 그는 과거 최강 야구로 전 국민을 열광시켰던 그때의 감동을 재현하려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방송사와의 갈등은 그의 발목을 잡았다. JTBC는 최강 야구의 저작권을 주장하며 스튜디오 C1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작비 과다 청구 의혹, 상표권 침해,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포함된 고소장은 양측의 갈등을 극단으로 몰아갔다. 장시원 PD는 이에 굴하지 않고 불꽃 야구를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2025년 5월 5일. 첫 방송은 동시 접속자 13만 명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시청자들은 수천 원에서 수만 원에 이르는 슈퍼챗으로 후원을 보냈다. 하지만 JTBC는 불꽃 야구 1화를 저작권 침해로 신고해 유튜브에서 삭제시켰다. 이에 스튜디오 C1은 이의 제기를 신청하며 맞섰다. 이 법적 공방은 불꽃 야구의 운명을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장시원 PD는 팬들을 향한 콘텐츠 제작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차구는 JTBC의 것이 아니라 팬들의 것이라며 자신의 신념을 밝혔다. 불꽃 파이터즈는 김성근 감독을 비롯한 기존 최강야구 멤버들로 구성되었다. 박용택, 정근우, 이태근, 이대호 등 전설적인 선수들이 다시 뭉쳤다. 이들은 단순한 예능 출연자가 아니었다. 은퇴 후에도 야구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은 이들의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불꽃야구의 첫 직관 경기는 2025년 4월 27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렸다. 상대는 경북고등학교 야구부였다. 이 경기는 단순한 촬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이벤트였다. 장시원 PD는 이 경기를 통해 불꽃 파이터즈의 새로운 서사를 써 내려갔다. 하지만 미즈노의 후원 제안은 이 서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150억 원이라는 거액은 불꽃야구의 제작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생체 데이터 제공과 IP 공유라는 조건은 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생체 데이터 제공은 선수들의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이어졌다. 팬들은 선수들을 실험 도구로 삼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역사적 감정도 문제였다. 일본 기업이 한국 스포츠 예능의 IP를 소유한다는 점은 민감한 반응을 일으켰다. 장시원 PD는 이러한 비판을 예상하고 전략을 세웠다. 그는 미즈노와의 협상에서 선수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았다.